50만 명. 1636년 겨울 단 3달 만에 사라진 사람의 숫자입니다. 조선의 임금이 눈 덮인 땅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항복했던 바로 그날, 지구 반대편에서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불타고 임신한 여성들이 산채로 매달렸으며 아이들의 시신이 거리마다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계속된 이 전쟁으로 독일 지역에서만 800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전체 인구의 40%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같은 해에 일어났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대체 1636년 인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왜 역사책은 이 두 사건을 절대 함께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오늘 그 금기를 깨버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평행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조상들은 왜 그렇게 고지식했을까? 그냥 머리 숙이고 살면 되는 걸 왜 끝까지 버텼을까?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1636년은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그 해는 전 세계가 동시에 같은 광기에 사로잡혔던 해였습니다. 조선에서는 병자호란이, 유럽에서는 30년 전쟁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전쟁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전쟁들은 이기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명분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조선은 의리를, 유럽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명분을 지키기 위해 수백만 명의 백성과 민중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두 비극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해부해 보려 합니다. 1636년 12월 1일,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가 12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공합니다. 이 속도가 얼마나 빨랐냐면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기까지 단 4일밖에 없었습니다. 수도 한양은 불과 12일 만에 완전히 함락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갑작스러운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올 거라는 사실을요. 1년 전부터 조선 조정은 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청나라와 화친하자는 주화파, 오랑캐와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척화파. 주화파 대신은 상소를 올립니다. 명나라는 이미 지는 해이고 청나라는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말이죠. 명분만 지키다가는 나라 전체가 불바다가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러자 척화파는 외칩니다. 최명기를 참수하라. 오랑캐의 개가 되느니 차라리 깨끗하게 죽는 게 낫다. 이 장면 어딘가 낯익지 않으신가요? 바로 같은 시기 유럽에서도 똑같은 논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타협은 신을 배신하는 일이다. 1634년, 지구 반대편 유럽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한 제후가 평화 협상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이미 18년째 싸우고 있고 마을은 비었으며 들판에는 시체만 남아 있다고 말이죠. 제발 이제 그만하자고 호소합니다. 그러자 가톨릭 추기경이 일어나 외칩니다. 이단과 타협하라는 것이냐? 그건 신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보이시나요? 조선의 명분과 유럽의 신앙은 겉으로는 달라 보였지만 본질은 완전히 같았습니다. 우리는 옳기 때문에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 고집은 두 대륙에 지옥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항상 백성들과 민중이 치러야 했습니다. 1636년 12월 14일 인조와 신하들은 남한산성에 갇힙니다. 성 밖에는 청나라 군사 12만이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그나마 버틸만 했습니다. 식량도 있었고 원군이 올 거라는 희망도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상황은 빠르게 무너집니다. 기록에 따르면 12월 말부터 말고기를 먹기 시작했고 1월이 되자 말가죽을 삶아 먹었습니다. 그마저도 떨어지자 쥐를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 밖은 더 끔찍했습니다. 청나라 군사들은 조선 백성들을 집단으로 끌고 갔습니다. 단 한 달 만에 50만 명 이상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자들은 성노예로, 남자들은 노동노예로 끌려갔습니다. 한 조선 관리의 기록입니다. 성 밖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가 밤새도록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 울부짖는 소리, 여인들이 끌려가며 애원하는 소리, 성 안에 우리는 그저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순간에도 조정에서는 항복 여부를 놓고 회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유럽에서는 마그데부르크라는 도시가 지옥으로 변합니다. 가톨릭 군대가 도시를 점령하자 학살이 시작됩니다. 주민 3만 명 중 2만 5천 명이 단 하루 만에 죽었습니다. 여자들은 성폭행 당한 뒤 강에 던져졌고 아이들은 창에 찔렸으며 노인들은 교회 안에서 불태워졌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반복된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인조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여전히 척화파 대신들과 회의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항복할 수 없다, 명분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는 사이 성 밖에서는 백성들이 끌려가고 있었고 성 안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명분을 지키는 동안 현실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637년 1월 30일 남한성 포위 47일째 인조는 결국 항복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청나라의 요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조선의 왕이 직접 나와 삼배 구고 두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땅바닥에 찢는 의식, 눈 덮인 한겨울 얼어붙은 땅바닥에 이마를 찍으며 항복을 받아들이라는 요구였습니다. 삼전도에서 인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하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 신하의 기록에 따르면 임금이 얼음판에 머리를 찧을 때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모두 눈물을 흘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으로 남게 됩니다. 굴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청나라는 추가 조건을 내겁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인질로 보낼 것, 막대한 금은과 비단을 바칠 것, 그리고 수만 명의 조선 여인들을 공녀로 보낼 것. 가족과 강제로 이별당한 여성들 중 끌려가던 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명분을 지킨 대가였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조선과 유럽 모두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두 대륙의 선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럽은 30년 전쟁이 끝난 뒤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더 이상 신앙 때문에 전쟁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명분보다 국가와 생존을 우선한 선택이었습니다. 유럽은 30년의 지옥을 겪은 뒤 처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었던 명분이 사실은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유럽은 종교보다 국가를, 신념보다 현실을 앞세우기로 결정합니다. 이때부터 국가라는 개념이 종교 위에 놓이게 되고 근대 국제 질서가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반면 조선은 전혀 다른 길을 택합니다. 병자 호란의 패배 이후 오히려 척화로는 더 강해집니다. 우리가 진 이유는 명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명분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논리가 지배하게 됩니다. 인조는 청나라에 복수하겠다며 북벌론을 외칩니다. 하지만 실제 행동은 없었습니다. 명분만 남고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의 차이는 이후 300년의 역사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유럽은 과학혁명과 계몽주의로 나아갑니다. 이성과 합리, 실용이 기준이 됩니다. 반면 조선은 명분의 틀에 갇혀 점점 뒤처집니다. 현실을 보지 않고 옳고 그름만 따지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습니다. 이 차이는 결국 근대의 문턱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이 약해서 당한 거라고. 선비들이 무능해서 나라가 망했다고.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당시 전 세계가 명분의 시대였습니다. 유럽도, 중국도, 중동도 모두 같은 이유로 피를 흘렸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전쟁 이후 스스로를 반성했느냐의 여부였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강대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생존이 먼저라는 주장이 서로 충돌합니다. 이 장면 어디선가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1636년의 조선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역사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명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명분만으로는 백성을 지킬 수 없습니다. 1636년 조선의 50만 백성과 유럽의 800만 민중은 명분의 제단 위에 희생되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이념도 신앙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을 뿐입니다. 1636년의 비극은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시대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1492년 연산군 즉위와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 평행이었습니다.